2024년도 7월을 가장 뜨겁게 달군 기사를 꼽는다고 한다면 블랙 요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블랙 요원과 관련된 기사가 2024년도 7월 26일 날 처음 언론에 공개된 이후에 7월 말과 8월 초에는 이와 관련된 기사가 많이 양성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8월 말에 되어서는 블랙 요원과 관련된 기사는 사실은 잘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랙 요원이 어떻게 말 그대로 이제 사건의 원인이 어디 있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시간을 통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블랙 요원에 대한 사건의 원인은 정보사령부에 있는 블랙 요원이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 수송건이 최근 중국으로 유출됐다고 해서 블랙 요원이 구속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보면은 1, 2, 3, 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은 4월 말에 정보사가 A씨에 대한 간첩 혐의를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4월 말이면은 7월 26일 날 처음에 이제 말 그대로 사건이 언론이 공개되었는데 3개월 전부터 정보사는 A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이렇게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군 방척사령부는 A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은 6월 중순이라고 합니다. 약 2개월이라는 시간의 텀이 있는데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과연 정보사는 무엇을 했고 국군 방척사령부는 이동안 A씨에 대한 수사를 과연 진행을 했을까 하는 의문심도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수사 시점이 6월 중순이라고 하니까 그동안에는 말 그대로 그런 A씨에 대한 간첩 혐의를 인지하고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수사를 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상태만 지켜봤다고도 사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은 이러한 국군 방첩사령부가 수사를 시작한 시점이 6월 중순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언론이 사실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7월 26일 날 블랙 요원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 가지고 블랙 요원에 대한 사건의 진상이 사실은 만천하에 어떻게 보면 공개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7월 26일 이후에 언론들은 블랙 요원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언론들이 앞다투어서 그와 관련된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블랙 요원은 30일 날 오후에 구속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구속이 되어지는 상태에서 살펴볼 것 중에 하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에, 그것도 페이스북이랑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개인 SNS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뭐 뉴스라든지 언론에 인터뷰를 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에 그런 올린 글이 화제가 돼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간첩법 관련된 뭐 제 계정이라든지 이 간첩법 관련해가지고 A씨가 위반 혐의로 적용이 될 것이라는 이러한 결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온 것은 30일 날 오전 10시 40분쯤 블랙 요원 간첩법 처벌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블랙 요원과 관련된 사건이 간첩법과 관련돼서 급하게 사건이 전환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랙 요원에 관련해서 말 그대로 이러한 군 신상 정보가 유출되고 기밀이 수천 건이 중국으로 유출되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블랙 요원 사건에 대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날 오전 10시에 말 그대로 이제 자신의 개인 SNS에다가 블랙 요원 간첩법이 말 그대로 좀 문제가 있다. 블랙 요원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군 정보를 유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간첩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첩법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것에 대한 언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프레임이 갑자기 재프레임으로 해서 블랙 요원에 대한 간첩법이 더욱더 오히려 언론에 많이 나오는 일이 발생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방위원회에서는 8월 1일 날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이 8월 1일 날 전체 회의는 22대 국회가 열린 상태에서 2개월 만에 열린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2개월 만에 열린 회의에서는 블랙 요원 기밀에 대한 유출 논의 대신에 여야가 고성만 말 그대로 오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의를 해야 되는데 회의는 하지 않고 여야 의원이 서로가 과거에 했었던 발언에 대해서 서로가 말 그대로 고성만 오가면서 너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는 이러한 고성만 오간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블랙 요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는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그러한 것도 굉장히 이야기를 다뤄야 될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논의하지는 못하고 고성만 오간 상태에서 전체 얘기 끝났다고 그런 기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번째를 보면은 5일 군 소식통에서는 6월 말과 7월 블랙요원 기밀 유출, 정보사 사령관과 여단장이 맞 고소전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는 블랙요원이 어떻게 간첩법과 관련해가지고 재개정 문제라든지, 정보사 사령관이 여단장과 같이 막 고소전을 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정보사의 문제점을 굉장히 부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언론이라든지 이런 보수 쪽에서는 이런 쪽으로 프레임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결국에는 국군 방첩사령부는 A씨를 8일 군 검찰로 구속 송치를 했고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 형법상 일반 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에 본인의 개인의 SNS에다가 말 그대로 이제 블랙요원 간첩법과 관련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언급한 것이, 그 이후에 8월 30일 이후부터 그런 간첩법과 관련된 재개정 문제라든지 국정원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법에 대해서 다시 구속 수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어떻게 보면 여당의 당 대표가 자신의 개인 SNS에 이런 올리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주요 신문사들이 그거를 퍼나르고 그것을 기사화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8월 1일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또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이야기도 했긴 했었지만은 간첩법 그런 재개정에 대해서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거기에 집중되는 상태에서 야당은 사실은 이러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간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만 너무 어떻게 보면 집중하는 가운데,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블랙요원에 대한 시선 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안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안보성의 공백이 일어난 것은 제대로 언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동훈의 그러한 간첩법 재개정에 대한 프레임만 더욱더 강화시키는 모습만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결론도 이렇게 간첩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된 상태에서 한동훈의 말대로 어떻게 보면 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제가 좀 기사들을 검색을 해보니까는 이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당 간첩법 개정 및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당론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눈에 띄었는데요. 이날 8일날 이제 블랙요원이 간첩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된 상태에서 거의 13, 14일 후에 이렇게 국정원 관련해가지고 대공수사권 부활뿐만 아니라 간첩법도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부활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사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더라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첩을 간첩죄로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첩죄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그 법을 적용해서 우리 민생과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이번 국회에서 저희가 힘을 모아 부활시키겠다고 말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이러한 이 블랙요원의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국정원의 말 그대로 대공수사권 부활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보사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지금 수사를 하지 못하고 4월날 간첩 혐의를 보고받았지만 6월 달에야 수사를 시작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8월 5일날 같은 경우에는 원래 6월 말과 7월 달 같은 경우에 블랙요원 기밀 유출과 관련해서 정보사 사령관이 그 다음 여단장과 막 고소전을 치렀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사가 8월 5일날 나오고 이런 거 봤었을 때는 이전에 이미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이러한 날을 맞춰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들의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당론이 8월 21일 날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블랙요원의 이러한 신상 정보등 군사기밀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가 결국은 대공수사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대공수사권으로 어떻게 보면은 전환되어지는, 이제 사건이 전환되어지는 모습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련해서 기사를 계속 살펴보면은 국정원 간첩수사권 복원해야 국민의힘 주장에 민주당은 조사권까지 박탈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매일경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25일날 여권에서는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 유출과 방산기술 해킹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야권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전 박탈을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고원에 대한 찬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을 말 그대로 하는 이 보수 쪽의 입장은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이후에 간첩 적발과 검거 실적이 저조해졌다. 국제화, 장기화, 첨단화하는 북한의 대남 공작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국정원의 정보 수집 체계 및 암호 분석 등 역량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반대를 표하는 야당 쪽, 어떻게 진보 측의 입장은 정보 수사 업무 분리해야 정치 개입, 인권 침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경찰, 안보 순사 인력에 대해서 50% 이상을 증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정원 인프라 활용과 첩보 공유된 수사에 문제가 없다라고도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국정원에 대한 대공수사권 복원에 대한 찬반 입장이 서로 나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신문들 좀 살펴봤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관련해가지고 2024년도 3월 같은 경우에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여당 공약에 시민사회 인권 침해 되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사들을 좀 읽어보면요.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를 정제로, 이 총선 승리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그러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런 총선 승리를 전제로 해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복구하는 내용의 정책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권력 감시 활동을 해온 활동가들은 견제받지 않은 권력의 어떤 정보기관이 자행해온 인권 침해와 민간인 사찰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는 전날 성명을 내고 국정원은 대공수사권 이관 전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고 권한을 남용했다.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과 정치 개입 등의 목적으로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작하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공약과 한 위원장의 발언은 국정원 개혁 입법을 거슬러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감시와 인권 침해를 복원하려는 것이라고 했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월 7일 날에는 민주법학연구원이 성명을 냈습니다. 대공수사권 복원은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4월 총선 승리에 바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8월 27일 어떻게 보면 5개월 딱 20일이 지난 지금 상황인데요. 5개월 후에 비록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은 대표가 됐죠. 그 당시에는 사실 비상대책위원장이긴 했지만 총선 승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총선 승리를 하지는 못해서 어떻게 보면 몇 개월 동안 거의 4, 5개월 동안에는 총선 승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자신들이 승리를 하게 되면 대공수사권을 복구하겠다고 했었는데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4월 말에 정보사 A씨의 간첩 혐의를 보고받은 상태에서 국군 방첩사령부는 6월 달쯤에 수사를 시작을 하고 7월 달에 김민석 민주당 의원한테 이러한 7월 26일 날 블랙요원 사건에 대한 언론을 공개하는 어떻게 보면 일이 발생을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블랙요원들 소식을 전하게 되어진 기사가 나오게 되어지고 블랙요원 30일 오후에 구속되고 30일 날 오전쯤에는 국민의힘 대표가 간첩법에 대한 처벌에 대한 간첩법 개정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보수라든지 이러한 언론 매체 등에서는 간첩법에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이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야는 고성만 주고받고 5일 날에는 정보사 사령관과 여단장이 맞고서전을 치르면서 어떻게 보면 정보사의 기능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을 걸고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건 어떻게 보면 몇 개월 전부터 준비되어진 하나의 모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3월 달에 이미 이들은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복구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국가정보원의 복구를 위해서, 대공사건 복구를 위해서 블랙요원 사건 사실은 좀 활용하지 않았나라는 것도 사실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늦어졌을 뿐이지,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프레임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결국엔 일들을 어떻게 보면은 대공사건 부활 당론을 추진을 한 것이 바로 현재 지금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결론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사회 곳곳에 압력하고 있다, 국민 항전 의지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8월 19일 날 이러한 기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을지 국무회의에서의 그런 발언인데요. 이러한 것을 보면은 허위 정보, 가짜 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 등 북회색지대 도발 대응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원전 등 국가 중요시설 전시도 기능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서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서울 연합뉴스의 서두에 있는 주요 말 그대로의 핵심 문장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날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민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사실은 이러한 시간의 순서대로 살펴본다고 하면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월 21일 날 장동혁 의원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토론회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정원 대공사건을 저희가 힘을 모아 부활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발언이 나오게 된 어떻게 보면 배경에는 8월 19일 날 을지 말 그대로 국무회의 발언에서 윤석열이 했었던 말 그대로 반국가 세력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처벌이라든지 그런 간첩법을 통해서 이들에 대해 어떻게 보면 반국가 세력들을 잡아들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틀 후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반첩법 개정 및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에 대한 당론을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정부가 간첩이라든지 아니면 대공수사권에 대해서 더욱더 개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속도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도 어떻게 보면 같은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당과 그 다음에 대통령실이 함께 이러한 국정원의 기능을 다시 복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밀어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해보게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렇다면 야당은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을까? 물론 아까 전에 야당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그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의 국정원 대공수사는 뭐 완전 박탈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8월 25일 날 매일경제신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사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그와 관련된 기사를 좀 더 살펴보려고 했지만은, 우리나라 언론이 대부분 사실은 이제 보수에 사실은 저희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보수와 관련된 언론이라든지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진보 세력에 대한 기사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그런 관련, 기사들을 사실은 잘 볼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향신문이라든지, 한겨레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된 기사들을 좀 살펴보았지만, 그런 기사들을 사실은 좀 살펴보기 사실 어려운 상황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보면은 제가 이 화면을 좀 띄워서 좀 볼까 해보는데요. 대공수사권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기사를 보더라도 매일경제,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었던 국정원 대공수사권 놓고 격돌 해가지고 여당과 야당이 이러한 기사가 사실 나온 것만 볼 수가 있고, 야당과 관련된 기사는 사실은 좀 찾아보기 힘듭니다. 뭐 5일날 같은 경우 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당론 추진이라든지 한동훈 계속 한동훈 얼굴만 계속 나옵니다. 대공수사권 관련해가지고. 야당 같은 경우에 오랜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조금 있지만, 대부분 국민의힘과 관련된 이제 내용들, 기사들만 사실 나오면서 한동훈을 굉장히 띄워주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좀 볼 수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공수사권 관련해가지고 거의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한동훈에 집중이 되어 있고, 기사가 내용들이 국민의힘의 발언에 대해서만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겨레에서 대공수사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사실은 제가 좀 검색을 지금 해보는데요. 한겨레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좀 이렇게 기사들이 사실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실은 기사를 혹시 잘 못 찾을까봐 미리 검색해서도 한겨레에 들어가 봤는데, 한겨레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인 진보 매체이지만 대공수사권과 관련해가지고 최신순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공수사권과 관련된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지를 사실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진보 매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다시 복원시키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지금 대처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해보게 되어지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러면 경향신문, 제가 얘기했던 경향신문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자면은, 경향신문에서도 대공수사권을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에 대한 대공수사권이라고 쳤었을 때에는 기사가 역시나 8월 26일 날 누굴 위하여 경보는 울리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에 대한 개인적인 오피니언이 하승우의 이 이유연구소 소장에 대한 글이 사실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8월 25일 날 포퓰리즘 정치를 넘어서 NGO 발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8월 20일 날 같은 경우에는 간첩법 개정 당론 추진 정책 드라이브 거는 한동훈이라고 해서 8월 21일 날 관련된 기사를 하나를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그냥 기사를 말 그대로 내고만 있지,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으로 본다던가, 이것에 대한 프레임을 어떻게 진보 세력이 가져가야 그런 사실 찾아보기 사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대공수사권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보수 쪽의 기사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없어. 이데일리라든지 뉴스원이라든지 매일경제, 파이낸셜, 노컷뉴스, 서울경제, 경북일보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쭉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보의 매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야당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 여당의 뜻대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국민의힘의 이러한 대공수사권 부활 당론은 추진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사실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실은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진보 정당이, 그리고 진보 언론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 남북소리 같은 경우에는 참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블랙용원 기획 1에서 블랙용원 기밀 유출과 연관하여 현재 대공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회복과 간첩법 처벌 관련 문제도 다시 손볼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제가 찍은 게 3주 전입니다. 3주 전인데, 3주 전에 제가 블랙용원 기획 1이라고 해가지고 군정보 유출, 블랙용원 간첩법 적용 못해 해외 정보기관의 사례를 통한 북한 대공수사권과 간첩법 방향이라는 것을 썼었는데, 그때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게 결국에는 간첩법 처벌과 대공수사권 회복이 결국에는 다시 손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던 이러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을 사실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에 이러한 3월 달에 총선 승리를 전제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복구하겠다라고 이미 사실은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이것이 거의 간첩법에 대한 개정은 결국엔 대공수사권에 대한 복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블랙요원에 대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수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간첩법 개정 플러스 대공수사권 복원에 대한 걸로 이어지는 그러한 활동이지 않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블랙용원에 대한 구속수사는 진행된 상태에서 블랙용원에서 앞으로는 간첩법에 대한 개정과 플러스 말 그대로 이제 대공수사권 회복에 대한 여당과 야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진흙탕, 어떻게 보면 정책, 어떻게 보면 대결, 정책 전쟁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저도 계속해서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